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케이 페스타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 모더레이터를 맡은 저는 광고 성우, 음악 프로듀서, 그리고 포토그래프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올라운드 크리에이터 자코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K 콘텐츠 브랜드가 되다 쿵야 IP의 진화와 확장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IP와 브랜드를 확장해온 두 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글로벌 K푸드를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이끈 시금연구소 노희영 대표님, 그리고 게임 캐릭터를 IP 콘텐츠로 리부트시킨 M&B 백지민 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쿵야 IP로 현재 콘텐츠와 IP 사업 전개하고 있는 M&B 백지민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브랜드와 IP를 발굴하고 정체성을 구축하고 거기에 확장까지 이렇게 전과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오늘 두 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IP의 출발점부터 정체성, 팬덤, 글로벌 확장, 그리고 향후 스텝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분 다 익숙한 기존의 콘텐츠를 선택해서 브랜드로 확장시키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게임이었던 쿵야와 대중적인 음식인 만두를 선택한 그 출발점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비비고를 시작할 때 미국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 때 제가 에이시안 푸드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무엇인가부터 공부를 했을 때 그때 만두였어요. 그 카테고리가. 그러면 그 제일 많이 팔리는 만두 중에 그것보다 우리가 더 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내가 무엇인가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 지금 에이시안 만두 덤플링인 링링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더 조금 주면 소비자가 좋아할까? 저는 항상 모든 것을 개발할 때 소비자 관점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데 무엇을 내가 조금 더 가미하면 또 다른 세상을 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더 좀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발견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넷마블이라는 회사에서 인하우스로 있는데 그 인하우스에서 게임 사업을 전개를 한다면 좀 어떤 그림이 가장 좀 전략적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제 쿵야 IP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캐치마인드 야채부랑니와 같은 게임 유저이기도 했었고 또 저는 넷마블 하면 대표격으로 떠오르는 IP가 이제 쿵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에 이제 언어로 나오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근데 이제 제 지인분이 이제 쿵야 양파 쿵야를 푸사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양파 쿵야를 요새 잘 보이지 않던데 왜 이 캐릭터를 푸사로 해놓으셨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분께서 이제 좀 광기 넘치는 눈이 본인을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그럼 쿵야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점이 좀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조금 열심히 해봤습니다. 쿵야나 쿵야들이 가진 이미지가 또 캐주얼한 이미지이다 보니까 이거를 요새 형태에 맞춰서 좀 숏폼 컨텐츠, 밈 컨텐츠로 붙이면 좀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B급 감성과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레트로 무드 이런 것들을 좀 융합을 해서 콘텐츠를 전개시킨다면 이제 게임 시장에서가 아니라 캐릭터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표님께 이제 쿵야 리부트 프로젝트를 제안드리게 되었고요. 게임 IP에서 캐릭터 중심, 그리고 음식에서 문화 경험으로 전환된 초기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만두를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만두가 한국 거냐, 그러니까 중국 거지 않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만두 쉐입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두와 중국 만두를 놓고 보면 야채 함량의 차이예요. 우리나라 만두가 훨씬 더 뭐 김치도 넣고 배추도 넣고 뭐 부추도 넣을 때도 있고, 근데 고기와 야채 밸런스를 가장 잘 맞춘 스타일이 한국 만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은 그 장벽을, 그러니까 중국 것이 아닌 이거는 한국에서 나온 어떤
좀 더 건강식이라는, 그리고 한식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식이 막 굉장히 떠오르는 이유가 발효에 대한 그런, 그리고 특히 건강, 소화, 칼로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음식이 굉장히 건강식에 가깝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 전략이 건강식에 대해서는 맞췄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 약간 육즙이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더 담백한 그런 즙이 나오는 걸로 저희는 목표를 설정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장에서 이제 캐릭터 시장으로서의 전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에 대한 매력을 살리는 게 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MBTI가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이제 혈액형의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캐릭터가 4가지 이제 유형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16가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형이 다양화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는 뭐 숨어서 듣는 명곡이라든지 아니면 뭐 길티 플레저라든지 아니면 이제 킹받은 것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떠올랐었고, 또 서브컬처의 이제 상승도 조금 보였습니다. 너무 귀여운 얼굴에 착한 말만 하는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 시장에서 좀 개성적이고 거침없고 솔직한 캐릭터가 있으면 그거 자체로 좀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리를 조금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뭔가 대중에게 말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개인을 표현한다라는 SNS의 특성에 맞춰서 좀 진행하려고 했었던 점이 좀 주요한 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을 현실의 제품이나 콘텐츠로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비빔밥을 할 때 우리는 사실 고기를 갈아서 갈은 고기를 쓰는 이유가 잘 비벼지기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 사람들한테 그거를 비벼 먹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갈은 고기 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현지 컨설턴트하고 다시 메뉴 개발을 하니까 그분들이 무조건 청크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 때는 그 비빔밥이지만 그냥 라이스 볼 같은 그런 느낌의 위에 토핑을 고기로 이제 청크, 치킨도 그렇게 청크. 왜냐면 그 치폴레라는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들을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잘 비벼지고 맛이 하나가 되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지 사실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벽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디지털 상의 콘텐츠라고 하면 재밌으면 전부인데 이제 오프라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열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희가 결론에 도달했던 결론은 이제 아무래도 그 저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저희를 진짜 귀여워서 좋아할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귀여워서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희가 소거하는 점은 이제 나 같고 너 같고 우리 같은 그런 공감이 드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콘텐츠를 가득가득 담아서 오프라인 팝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사실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가 애매하게 정체성을 깎아서 만약에 대중성을 지향을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소비자가 경험하는 순간을 위해 타겟팅했던 플랫폼이나 혹은 오프라인 장치가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뭐 싸이고 비비고라 그래가지고 싸이가 하는 공연장이나 뭐 싸이가 출연하는 데는 저희 비비고 트럭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컨텐츠와 또 그런 그 오프라인 스토어들 그다음에 또 온라인 스토어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런 것들이 뭐 케이컨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뚫레쥬르라든가 비비고라든가 그런 부스가 많아서 이제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는 곳도 많았고 뭐 지금은 올리브영도 푸드를 팔 때 저희가 명동에서 K 스낵 코너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사실 CJ는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그런 콜라보할 기회 그다음에 오프라인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인앤아웃이 굉장히 재밌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그 경쟁력도 있었고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장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주력했던 장치는요. 저희는 아무래도 콜라보에 조금 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콜라보 진행했던 예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양파쿵야랑 주먹밥쿵야가 이제 출근길에 햇볕에 이제 그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워진 겁니다. 그래서 구운 양파, 구운 주먹밥 이렇게 해서 혜태 제거랑 이제 구운 양파, 구운 주먹밥 시리즈를 런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인 맥도날드와 같이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는 이제 진도대파 버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캠페인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대파 쿵야라는 양파 쿵야의 도플갱어 캐릭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맥도날드 크루로 합류하는 이런 컨텐츠를 스토리로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게임이랑 연동을 시켜서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콜라보 팝업까지 확장해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브랜드 내부 구성원들도 이 정체성에 공감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 두 분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 같은 모든 팀워크가 한 골을 가지고 근데 그 리더가 목표와 골과 그다음에 앞으로 방향성 비전 제시 그리고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설득이 가장 주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직원분들이랑 사실 잡담이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대화를 평소에 많이 나누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랑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전달을 하면서 이제 콘텐츠로 발전시키러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는 좀 팁이 아닌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밈을 만들고 또 친구들과 공유하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브랜드가 확장되기도 하잖아요. 이모티콘이나 밈처럼 팬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확장하게 만드는데 핵심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팬덤이라는 게 사실 한 번에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런 초기 팬덤들이 이후에 팬덤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초기의 관심들을 잘 꺼트리지 않고 지속해서 반응하고 소통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끔 또 세상에 지기도 하고 또 요령을 피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줏대를 지켜나가는 저희 쿵야 레스토랑즈 모습을 좀 보시면서 많은 공감이랑 이제 위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끊임없이 확장을 시도하는 이유는 사실 아직도 저희를 모르시는 팬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기존에 저희를 좋아하셨던 팬분들의 이제 그 감성을 배신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저희의 새로운 감성들을 보여주어야 저희가 추억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지속해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시선을 조금 넓혀서 글로벌 확장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노희영 대표님은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통해 한국의 만두를 단순히 식품이 아닌 K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확장시키셨는데요. 비비고는 국내에서 시작한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국내로 가지고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하지 않고 역으로 수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꼭 그렇게 뭐 계기라기보다 원래 그 프로젝트 자체가 원래 그 한식 세계화 때문에 미국에서 무슨 제품을 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던 브랜드고 거기서 반응이 좋아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한번 펼쳐볼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자신감이 생겼던 이유고요. 우리나라 그 K푸드나 K라이프에 굉장히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관찰과 또 뭔가 새로움에 대한 그런 그 궁금증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 모든 제품의 글로벌이 지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나 키워드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맛입니다. 사실은 눈 감고 먹지 않기 때문에 눈 뜨고 먹으니까 브랜딩도 중요하고 패키지도 중요하고 뭐 눈에 보이는 식자재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맛은 기본으로 지켜놓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리미엄 만두였던 거죠. 프리미엄 건강식 만두 좋은 재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식음료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예요. 식자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프리미엄이었고 가장 좋은 재료를
가장 밸런스 맞게 시작한다는 걸로 했던 거고요. 미국에서도 건강식 만두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만두가 있었는데 그것이 더 훨씬 범용적으로 모든 둘을 다 써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만두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이 펑셔널리 레벨업 했던 게 사실 미국에선 굉장히 주요했고요. 한국 만두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는 더 좋은 재료와 그리고 더 담백하고 더 건강하게 그리고 프리미엄 만두라고 했던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중국 만두가 선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비비고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쟁취할 수 있었던 전략이 궁금합니다. 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제품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다음은 유통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수완슨이라는 그 유통회사, 그러니까 식품 유통 제조 회사를 인수했을 때 그때 뭐 1조 몇천억인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었어요. CJ가 어떻게 저렇게 큰 걸 미국에서 비비고를 내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마켓 경쟁력이 생긴 것이고 또 하나 주요했던 거는 사실은 CJ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백설도 있고 프레시안도 있고 뭐 사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CJ의 모든 한식 브랜드는 비비고로 통일합니다. 글로벌 메시지를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무리 우리가 브랜드가 많다 해서 그들이 다 나가기 시작하면 서로 그게 경쟁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햇반도 비비고 김도 비비고 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비비고가 CJ를 상징하는 한식 브랜드로 그렇게 자리 잡았고 그 유통으로 글로벌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캠페인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또 진화해야만 하는 유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브랜드의 다음 스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브랜드가 오랫동안 사랑받고 확장되기 위해서 두 분은 어떤 요소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브랜드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도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인지해주지 않고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거를 관찰하면서 나도 변해야 되는데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투두와 나투두가 명확해야 됩니다. 비비고가 갈 수 있는 선, 내 브랜드의 투두와 나투두를 항상 명확히 생각하고 살짝 요것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브랜드의 생명성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IP는 더 이상 하나의 이제 결과값이 아니고 계속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과거의 유산에만 계속 기대서는 안 되고 이제 고유의 쿵야의 정체성은 좀 유지를 하되 좀 세대에 맞는 소통법이 무엇일까는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또 밸런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향수에만 기대서는 안 되면서도 또 과거의 감성은 배신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지나치게 트렌디해지지는 않으면서도 또 요즘의 문화를 잘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미묘한 이제 밸런스 사이를 잘 유지시켜 나가면서도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확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가장 최근 담당하셨던 프로젝트나 혹은 브랜드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 데서 이제 관심 있는 건 베이비 푸드와 베이비 코스메틱이에요. 왜냐면 또 이거 되게 특이한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 아이들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또 엄청 세시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것을 가지고 이제 확산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베이비 푸드까지 내려와 있어서 저는 요즘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스토리에 대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정서와 이런 감성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스토리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가 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이미지 위주로 콘텐츠를 전개를 했었는데 요새는 다 동영상으로 소비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런 장르 정체성과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영상 확장을 계속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일본
도쿄랑 오사카에서 이제 첫 해외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문체부와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라스베가스와 상해에서도 저희 IP를 이제 선보일 기회가 있었는데, 또 가서 또 진행을 해보니까 K 콘텐츠의 이제 가능성도 충분히 보였었고, 또 그 안에서의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를 좀 잘 담으려면 콘텐츠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확장성까지 좀 고려를 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좀 잘 풀어나갈지를 지금 가장 주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브랜드 전략가로서 두 분이 가장 해보고 싶으신 콘텐츠의 형태나 혹은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나다운 그냥 실버 브랜드를 하고 싶어요. 이제 내후년 되면 우리나라가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한 뭐 실버들의 음식이라든가 실버들의 옷이라든가 그러니까 실버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정말 그런 그 멋진 브랜드를 왜냐면 뭐 말이 실버지만 사실은 지금 요즘 가장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쿵야 IP를 담당을 해보면서 좀 롱텀의 업무를 좀 해보니까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확장에 대한 포인트들이 있고 또 거기 안에서의 결합에서 오는 시너지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이런 IP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제 실물 굿즈나 소비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패션이나 이런 식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캐릭터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조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최근에 이제 사실 캐릭터 시장이 점점 이제 뭐 젠틀몬스터랑 콜라보 했었던 뭐 캐릭터들도 그렇고 뭐 라부부의 캐릭터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좀 소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케팅과 이런 패션 사업이 또 결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캐릭터의 그림이 다른 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식의 접근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브랜드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로 그리고 경험으로 또 더 나아가서 감정의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정체성을 만들고 팬덤을 만들고 또 다음 스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이자 전략이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노희영 대표님 그리고 백지민 실장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K 콘텐츠 브랜드가 되다 정체성의 확장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자코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